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인터넷을 사용할 디바이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IP 주소를 얻는 건지 우리가 설정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으로 설정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DHCP, 풀네임은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할 때 서버로부터, 그건 이제 DHCP 서버가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필요한 IP 관련 주소라든가 인터넷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HCP가 실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어드레스를 새롭게 갱신하거나 계속 이렇게 빌려주는 그것을 갱신하거나 또 처음 빌릴 때 풀에서 빌려줄 때 DHCP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현재 쓰고 있는 그 IP 주소가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쓰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DHCP의 도움으로 우리가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설정을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은 전부 DHCP 프로토콜이 도와줘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설정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하기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수동 설정하기로는 이제 직접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설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쓸 때 그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세팅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세팅하되 처음 설정은 한 번은 해줘야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자동으로 떠날 때 또 다시 또 조인할 때 IP 주소를 할당마다 인터넷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DHCP를 그러면은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 순서를 보면은 먼저 그 인터넷 IP 주소를 쓰고자 하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DHCP 디스커버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받은 DHCP 서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DHCP 서버가 있다면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가 이렇게 리스폰드 할 수가 있겠고 반응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DHCP 오픈 메시지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DHCP 이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호스트가 그 주소를 쓰겠다고 이렇게 DHCP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여기서 DHCP 오퍼를 보내주는 서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이렇게 DHCP 리퀘스트 메시지를 또 한번 이렇게 DHCP 리퀘스트를 여기서 보내고, 그 이후로 이제 어크날리지를 그 해당되는 서버, 여러 개 있다면 그 해당되는 서버만 이제 DHCP 어크날리지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DHCP 디스커버, DHCP 오퍼, DHCP 리퀘스트, DHCP 어크날리지 메시지가 있겠고, 이 두 개, 앞에 두 개는 이제 옵셔널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디스커버 처음부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실제 이제 IP 주소를 갖고 또 갱신하거나 또 지난번에 쓰던 것 또 이렇게 리퀘스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옵셔널리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런 망에서 DHCP 클라이언트 서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라우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물론 스마트폰도 가능하겠고 무선으로. 자, 여기 이제 DHCP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DHCP 서버가 없다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인터넷 주소라든가 이런 거 설정을 못 하겠죠. 자, 서버가 최소한 한 대는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DHCP 서버가 같이 이 서브넷 상에 있을 때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서버넷 내에서 이렇게 서버가 IP 주소, 필요한 인터넷 정보를 보내주는 서빙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HCP 서버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 같은 것도 이런 라우팅 기능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DHCP
DHCP 서버 기능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DHCP 서버가 이렇게 라우터에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시나리오죠. DHCP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렇게 망에 들어와서, 자, 여러분들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망에 들어와서 와이파이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IP 주소 설정을 이제 우리가 IP 주소 아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해도 되겠고, 또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접속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동으로 설정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DHCP, 이 자동으로 설정하기가 돼 있다면 DHCP 이렇게, 클라이언트로서 이제 DH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순서를 쭉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망에 이제 우리가 노트북을 갖고 들어왔는데, 또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DHCP가 거기 있는 건지 이렇게 디스커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DHCP가 그 망 안에 있다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때 보낼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필드가 소스가 있고, destination, your internet address 필드가 있고, transaction ID 필드가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 보면은 소스 주소는 이렇게 0으로 자기 IP 주소를 아직 모르죠. IP 주소를 지금 할당 받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포트 번호는 DHCP 프로토콜 포트 번호는 이렇게 68번이니까 그걸 이용하고, 데스티네이션 그것은 이제 이 주소가 IP 주소인데 전체가 이진법으로 하면 11111 전부 32비트가 111 모두 다 1인 경우가 되겠어요. 그걸 이제 10진법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255.255.255.255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특별한 주소인데, 이건 브로드캐스팅용으로, 그러니까 이 망에 있는 모든 다른 컴퓨터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브로드캐스팅이죠. 그런 주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는 DHCP는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7번. 그 다음에 이제 Your Internet Address 필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름만 Your Internet Address인데 자기가 받을 그 필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0000으로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트랜잭션 아이디는 이제 각 트랜잭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가 있는데, 그 번호는 이제 어떤 이미 어떤 번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받은 DHCP 서버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제 필드 값까지는 그 다음에 보면 되겠고, 이런 의미로 이제 리플라이를 한다. 이게 오퍼 메시지가 돼 있어요. DHCP 오퍼. 그것을 이제 나는 DHCP 서버고 네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IP의 주소는 이거다. 바로 이것이 되겠어요. 자, 소스. 자기 소스 주소가 있죠. 223.1.2.5.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는 보낼 때 67번 DHCP.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받는 포트 번호는 68번.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이 IP 주소가 이것이 없으니까 일단 브로드캐스팅으로 전체 이렇게 날리죠. 255.250 이걸로 아직 할당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의 인터넷 주소는 이거다. 오퍼하는 거죠. 이걸 223.1.2.4.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서버가 또 이 망에 있다. 어베일러블 한 게 우리는 못 모르니까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개 있으면은 우리가 DHCP 서버로부터 필요한 인터넷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받을 수 있겠는데, 자, 이게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다른 것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마찬가지로 이걸 받아서 똑같이 오퍼를 날리겠죠. 그때는 이제 물론 본인이 이거 DHCP가 확보하고 있는 그 풀에 있는 IP 주소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다른 IP 주소를 이제 오퍼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DHCP 이 클라이언트 이제 제일 처음에 요청했던 이것이 이 중에 여러 개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이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용되겠죠. 여기 있으니까. 자, 그 트랜잭션은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시퀀셜리 이렇게 번호가 이제 인크리멘트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이 있는데 이 오퍼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되겠어요. 시간. 이제 기본으로는 1시간이지만 이제 연장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장해야 되겠죠. 우리 1시간 인터넷 쓰고 끝내는 경우보다는 대개의 경우 계속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 두 스텝은 생략될 수도 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지난번에 접속해가지고 쓰고 있었던 IP 주소가 있거나 또는 기억하고 있는 IP 주소가 있다면 그걸로 또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생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옵셔널하다. 앞에서 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의미는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건 이제 브로드캐스팅 하는데 오케이, 내가 그 IP 주소를 쓰겠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가 오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이제 스페시픽하게 선택을 해서 이거죠. 오퍼 받은 IP 주소. 그렇지만 여기서 유어 인터넷 어드레스 필드명이 그거니까 그것이 이제 마이 어드레스 필드 그거가 되겠지만 이름은 이제 유어 인터넷 어드레스 그 필드에 이렇게 들어있죠. 트랜잭션 아이디는 또 그 다음으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리는데 이렇게 프로토콜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네가 그것을 IP 주소를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acknowledge를 해주는 거예요. acknowledge 이후에 이제 이 주소를 확실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오퍼 받은 상태고 리퀘스트 할 때는 이 소스 IP 주소 자기가 앞으로 쓸 이거지만 여기에 소스는 0000으로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데스티네이션은 서버 IP 주소를 이렇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으로 이렇게 이 필드에서는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DHCP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고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DHCP에서 필요로 하는 게 IP 주소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또 설정할 때 다른 것들을 설정한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뭐가 또 필요하겠죠, 추가로? IP 주소 이외에 또 첫 번째 게이트웨이, 그 이제 퍼스트업 라우터라고 그랬죠. 인터넷을 위해서 첫 번째 관문,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되어 있어요. 그 주소, IP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DNS 서버 이름과 그렇게 IP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고, IP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넷 매스크를 또 이렇게 설정할 때 해줘야겠죠. 그래서 32비트 중에 어떤 부분까지, 그러니까 몇 비트까지 매스크가 이제 보여주듯이 서브넷 아이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대개의 경우는 뭐 255점, 255.0 그렇게 세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C 클래스로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쓰는데, 그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서브넷 매스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꼭 그 번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브넷 매스크를 또 나중에 추가로 보기로 하고, 일단 그런 것이 필요한 정보들인데 이런 것들도 DHCP가 제공을 해서 같이 자동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후에 내 컴퓨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 노트북이 있고 아직 IP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프로토콜이 어떻게 이 스택에서 어떻게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CP 프로토콜이 사용되니까 5층에는 이제 그거 있고 그 밑에는 UDP가 있는데, DHCP는 참고로 TCP하고 UDP 중에 UDP를 이제 사용한다. 그 다음 3층은 IP, 그 다음에 여기 이더넷으로 되니까 이더넷,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 자, 이렇게 DHCP가 이렇게 사용돼서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 건지 그걸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랩탑 또는 노트북이 여기에 이제 이 망으로 들어와서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하기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설정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앞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실제 진행이 돼서 설정이 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CP 리퀘스트 메시지가 UDP에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돼서 그것이 이제 IP 속으로 또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되고 또 이더넷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앞에 헤더가 이렇게 붙어서,
자, 이더넷 프레임에는 나중에 6장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부분이지만 미리 이제 간단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보면은 이더넷 주소는 참고로 6바이트 48비트가 되어 있어요. 목적지 주소가 전부 FF가 되면 우리가 32비트에서 FF가 전부 브로드캐스팅용으로 사용된 것처럼 FF 전체가 48비트가 FF로 되면은 이더넷 주소에서 그것도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브로드캐스팅 돼서 그 망 서브넷 안에 있는 라우터 또는 뭐 DHCP가 이제 거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면은 또는 DHCP가 별도로 있다면 그 DHCP 서버한테 이게 가겠죠. 통상 이제 라우터에 이런 기능이 같이 인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우터와 같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도착해서 라우터에 이제 여기 이제 DHCP 서버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DHCP 서버니까 5층에 있죠. 5층에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리퀘스트 메시지가 되겠죠. 전달이 돼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역과정 이렇게 보내는 과정은 이제 멀티플렉싱인데 여기서 풀어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여기서 디멀티플렉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이런 용어는 쓸 필요는 없지만 디멀티플렉스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상위에 5층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풀어져서 우리가 편지 겉봉투 떼내고 해서 그 위로 이렇게 그 겉봉투가 프로토콜이니까 그 프로토콜 겉봉투는 헤더 부분을 가지고 해석해서 이제 위에 DHCP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이제 디멀티플렉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DHCP 서버가 해줘야 될 일이 이제 오퍼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크날레지 앞에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DHCP 서버가 이제 DHCP 어크날레지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안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라든가 게이트웨이 또는 버스트업 라우터의 그 IP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름, DNS 서버 이름과 IP 주소 이런 것 정보가 있으니까 또 서브넷 매스크도 서브넷 매스크는 안 들어있는데 서브넷 매스크도 함께 그걸 보내준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역순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리플라이를 한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멀티플렉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바로 이렇게 도달했을 때 이제 헤더가 있으니까 헤더를 이용해서 그 위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거꾸로 쭉 찾아가는 이 과정을 디멀티플렉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껍질 헤더 부분이죠. DHCP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DHCP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 이제 DHCP에서 제공해준 정보로 그 IP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DNS 서버의 이름과 IP 주소라든가 서브넷 매스크 또 퍼스트 합 라우터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IP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약간 다른 토픽으로 자, 우리가 이제 DHCP로부터 IP 주소 풀에서 IP 주소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그 어떤 기관이 됐건 회사가 됐건 학교가 됐건 그런 걸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얻어지고 하는 건지 계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으로는 위에는 이제 아이칸이 있지만 거기서 할당받은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있는 뭐 아시아 파시픽이라든가 또 한국 뭐 이런 키사 한국 인터넷 무슨 한국 그 인터넷 진흥원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IP 주소 할당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11년에 공식적인 이렇게 IP 주소 할당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이칸에서 하는 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NAT라는 걸 쓴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배우는데 간단히 이제 뒤에서 배울 걸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자, 여기서 있는 내용에 포커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SP한테 이렇게 할당받은 그러면 ISP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자, ISP가 이제 큰 블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쪼개서 어떤 회사건 자기 이제 커스터머들한테 어떤 개인 집이건 또 이렇게 회사건 뭐 학교건 뭐 이렇게 기관들한테 이렇게 IP를 가입한 그 ISP의 고객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쪼개주는데 그걸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된다. IP 어떤 하나의 ISP가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거다. 자, 32비트 중에 일부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쪼개주는 거죠. 서브네팅을 해서 그걸 이제 서브네팅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사이드업 표기법이죠. 자, 이 부분 200, 그다음에 이건 23, 이건 이제 16. 그런데 여기까지 서브넷 매스크 네트워크용 주소 아이디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20이죠. 그래서 슬래시 20 이렇게 .0 뒤에 슬래시 20 이렇게 사이더 표기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하기를 이 ISP가 자기들 고객 8회사, 여기 뭐 오거나이제이션은 회사라고 가정합시다. 8개 회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쪼개준다 하면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8개로 쪼갠다 하면은 그 뒤에 세 비트 정도, 8개는 이제 2비트 비트 바이너리로 해서 2의 3승 하면 8개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것이 0000부터 111까지 000부터 111까지 그러면 0부터 7까지 8개가 되겠죠. 8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나누는 것, 서브넷을 이렇게 또 더 만드는 거죠. 이 서브넷에서 더 쪼개서, 이 네트워크에서 더 쪼개서 서브넷을 만드는 거, 그걸 바로 서브네팅이라고 그런다. 서브네팅. 자, 그래서 뒤에 여기까지 이제 주소가 되는 거죠. IP 주소.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제 호스트 아이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시 32비트 주소는 서브넷 또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또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해서 그 전체가 32비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20비트가 서브넷용 또는 네트워크용 아이디였지만 여기서는 3비트가 추가돼서 23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슬래시 23이 서브넷용으로 또는 네트워크 아이디용으로 23비트가 사용된다. 32비트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여기다가 32에서 빼보면 되니까 9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9비트가 호스트용으로 쓴다. 이게 호스트 아이디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게 서브네팅인데, 서브넷 이제 8블록으로 나눈 거니까 회사 0부터 7까지 8개 회사한테 부여하는 방법이 주소가 이거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서로 유니크해야 되니까 1부터 000부터 001, 그 뒤 앞에서는 다 똑같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아까 여기 16, 0하고 슬래시 20이었지만 그건 이제 쪼개져서 23이 되겠고, 그 뒤에는 이제 1, 0, 0, 1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숫자로 치면은 16 더하기 2가 되겠죠. 얘가 2 자리니까 2의 0승, 2의 1승 뭐 이렇게 되니까 2를 더 더하면은 18이 되겠고, 여기는 또 그 4 자리니까 20이 되겠고, 16 더하기 4, 20, 슬래시 24.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어요. 끝에는 이제 111 전부 합하면 이게 이제 30이 되겠어요.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은 30.0, 이건 0, 슬래시 23.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네팅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IP 주소를 할당해 주면 되겠어요. 자, 계층적인 주소 어드레싱. 여기서 이제 참고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루트 애그리게이션. 애그리게이션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어키컬 어드레싱은 계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200.23.16.0부터 이렇게 쭉 앞에서 한 8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전 세계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IP 주소를 이렇게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NS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알려지는데, 그걸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 부분이 각각을 따로따로 알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이 ISP에 관리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알려질 때, 이 관리하는 또 DNS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알려줄 때 이렇게
애드버타이먼트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서 이 ISP가 관리하는 주소가 8조각 서브네팅 하기 전에 이거였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알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서브네팅 하기 전에 원래. 그래서 쪼개진 그것을 일일이 알리는 것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루트 애그리게이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이제 틀린 IP 주소 블록을 할당받은 다른 또 ISP니까 거기에 해당된 것을 여기다 알려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자, 이제 회사 1, 요거는 이제 0, 1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는 경우, 다른 회사, 다른 ISP한테 옮겨가고 하는 경우는 똑같은 IP 주소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옮겨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어요. 흔한 경우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여기에 새로운 ISP로 옮겨가게 되면은 거기에 새로운 이 ISP가 관리하는 주소 풀에서 새로 할당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는데, 이제 이런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흔치 않지만 특별한 경우지만, 자, 이랬을 때 이 주소, 이쪽 주소는 또 이쪽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더 구체적인 이 주소가 애드버타이즈먼트 알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쪽 주소 블록인 이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주소 블록인 이것을 이렇게 알린다. 자, 알린다는 것은 의미는 다른 데서 이제 인터넷 이제 사용해서 이쪽에 뭘 보내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다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찾아오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 포함해서 그 뒤에서 이제 또 그런 게 나오겠지만,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애드버타이먼트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애드버타이먼트 이런 경우에 묶어서 이렇게 애드버타이먼트 하는 것이 이제 애그리게이션 그런 애드버타이먼트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금방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이제 알려주는 애드버타이먼트 하는 그런 사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직, 회사 일이 이쪽으로 옮겼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옮겼을 때는 대개의 경우는 이쪽이 관리하는, 이 ISP가 관리하는 풀에서 새로 주소를 할당받지만, 특별한 예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데서 인터넷 을 이용해서 여기에 뭘 보내고 할 때 이쪽에 찾아올 수 있게끔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몇 가지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ISP가 그 IP 주소, 어드레스 블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가? 맨 꼭대기, 계층적으로 맨 꼭대기에가 아이칸이 있어요. 아이칸이 미국에 있는 조직인데, 미 상무부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인터넷 주소라든가 도메인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 여러 도메인 등록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층적으로 이제 조직을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한다. 그 아이칸은 풀네임이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이게 도메인 네임이 되겠고, 그다음 Numbers, 이게 IP 주소가 되겠어요. 물론 이 밑에는 이제 또 하부 조직인 또 IANA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 최고의 하이라키컬리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거고, 물론 이 위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있지만 아이칸이 이렇게 있다. 자, 아이칸 도메인명, 여기 가보면 이제 아이칸이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겠으니까 참고로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IP 주소를 할당하고, 그것은 이제 전 세계 이제 5개 지역 레지스트리를, 리저널 레지스트리, RR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IP 주소는, 참고로 이제 이미 2011년에 고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NS 루트라든가, 그 다음에 또 도메인명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하이라키컬리 전 세계 유니크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데, 베리사인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면 닷컴, 닷넷 이런 것들을 여러 또 도메인 이름들이 있죠. 나중에 또 새로이 만든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kr 뭐 한국, .jp 또 뭐 .name 뭐 .tv 등등 많은데 이런 걸 전부 다 아이칸에서 관리하고 그걸 또 밑에 하부 다른 뭐 회사에 위임을 해서 그걸 한다.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2비트 IP 주소가 아직도 뭐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풀이 충분히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2011년에 이렇게 리저널 레지스트리한테 나눠주는 IP 주소 버전 4죠. 그 나눠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얼로케이션이 할당하는 것이 이제 그때 2011년에 끝났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할당해서 뭐 나눠주는 거 없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은 잘 쓰고 있는데 IP 버전 6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ISP 버전 4를 이제 대부분 쓰고 IP 버전 6 쓰는 것이 한 30% 정도 또 30% 내지 40% 정도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스무스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 사이에 과도기에 NAT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IP 버전 4 어드레스 주소 고갈이 됐음에도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NAT가 있다. NAT가 뭔지 뒤에서 배울 텐데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IP 버전 6로 가게 되면 완전히 가게 되면 128비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주소 고갈 문제 이런 건 일체 없고 뭐 우주에까지 또 전 세계 뭐 모래알까지 이렇게 다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모래알에 뭐 IP 주소를 할당하고 그럴 일은 없지만 자 IoT 같으면은 센서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IoT 디바이스에 개인이 뭐 여러 가지 뭐 귀걸이, 목걸이 뭐 모든 장신구에 IP 주소를 할당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주에까지도 이렇게 필요하면 할당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고려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30비트가 이제 다 버전 4용으로 30비트용이 쓰였는데 IP 버전 6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 금방 봤던 NAT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자, 뭘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는 이것이 NAT 기능을 갖는 것이 되겠는데, 자, NAT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집에서 쓴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이제 ADSL 모뎀이라든가 케이블 모뎀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 개의 IP 주소를 할당받은 그건 이제 사설 IP 주소가 아니고 퍼블릭 IP 주소라고 그러죠. 공인 IP 주소. 그걸 이제 ISP가 할당해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써서 거기에 뭐 무선 인터넷 공유에서 제공하는 여러 이더넷, 유선 이더넷이라든가 무선 와이파이 이더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 할당받은 IP 주소 한 개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 디바이스들이 IP 주소를 쓸 수 있는 건지 여기 여러 디바이스들이 여기서 쓰는 것들은 한 개의 공인된 IP 주소 그거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사설 IP 주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인터넷 환경이 되겠고 그 망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우리 집 홈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집에서 거기에 이렇게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런 라우팅 기능이 그런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있는 NAT 기능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NAT다. NAT 기능을 갖는 라우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홈 네트워크고, 그 주소가 10.0.0. 그리고 24/24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가 있지만 마지막 .0은 이제 생략하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IP 데이터그램이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뭐 나가는 IP 데이터그램의 그 소스 주소, 목적지 주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모든 데이터그램들 여기서 나가는 이 망에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똑같은 NAT IP 주소. 이 NAT IP 주소는 퍼블릭 IP 주소, 즉 ISP한테 할당을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무선 인터넷 공유를 생각하면은 그 할당받은 IP 주소, 공인 퍼블릭 IP 주소 한 개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걸 NAT IP 주소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최소한 그건 한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사설 IP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138.76.29.7 그걸 할당을 받은 퍼블릭 IP 주소가 되겠는데, 자, 이것을 이제 무선 인터넷 공유기 한 포트에 연결을 하고 나머지 이 컴퓨터를 여기서 연결해서 쓰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홈 네트워크고 와이파이를 쓰고 집에서 여러분들 또 유선으로 이렇게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유선 포트도 있으니까 유선 인터넷 이더넷 포트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스하고 목적지가 여기서 이제 나가면 소스가 되겠고 또 나간 놈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할 때 내가 그 웹에서 뭘 어떤 사이트에서 뭐 다운로드 한다 목적지로 이제 데이터가 오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뒤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디바이스들,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32비트 주소를 쓰는데, 오른쪽 홈 네트워크, 오른쪽 그 부분을 보면 생각하면 되겠는데, 프라이빗 IP 주소를 쓰겠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IP 주소가 표준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본 클래스 있죠? 클래스, 10/8. 우리 한번 그 앞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죠. 자, 이 부분이 private IP 주소라고 이야기했죠. A 클래스에서 있는 그 10.0.0부터 10.255.255. B 클래스에 있는 172.16.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C 클래스 이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그랬죠. 자, C 클래스에는 192.168.0.0부터 192.168.255.255다. 이 부분이 되겠어요. 금방 봤던 거. 자, 이것을 갖고 기억해도 되겠어요. 슬래시 12 하면은 12비트가 네트워크용 아이디로 사용되고 192.168.16 하면은 슬래시 16이니까 16비트가 앞에서 네트워크 아이디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이제 16비트는 또 호스트 아이디용으로 사용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쭉 장점을 보면은 이 나트를 썼을 때 장점은 앞에서 본 것처럼 또 우리가 실제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가지고 여러 인터넷 디바이스들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개의 IP 주소를 비록 우리가 사용하지만 실제 이건 이제 퍼블릭 IP 주소를 이야기하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NAT IP 주소. 그래서 많은 장치들을 비록 한 개의 IP 주소지만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설 IP 주소, 프라이빗 IP 주소들을 쓰기 때문에 그 주소들은 여기에 있는 주소 중에 일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이 이렇게 우리 홈 네트워크 내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IP 주소를.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ISP를 우리가 뭐 KT에서 뭐 다른 LG U 플러스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내부 망에 이렇게 홈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ISP를 우리가 쉽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사이드로 얻은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부에서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건데,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것이, 직접 보는 것이 또 어드레스업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어드레스를 밖에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거나 또 어드레스 또 바로 볼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주소를 바로 이렇게 해당되는 주소를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인된 IP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설 IP 주소들은. 자, NAT에 대해서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앞에서는 봤지만 그걸 좀 풀어서 좀 설명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건지. 자, outgoing 데이터그램. 이제 실제 우리 홈 네트워크에서 어떤 하나의 데이터그램이 외부로 나간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소스 IP 주소가 있고 포트 번호가 있겠죠.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앞에서 그림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 홈 네트워크 어떤 하나의 컴퓨터에서 또는 노트북 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나갈 때 외부로 그때 이제 이 사설 프라이빗 IP 주소 이 부분 소스 IP 주소가 되겠죠. 또 포트 번호가 있죠. 이 부분을 공인된 퍼블릭 IP 주소 그게 나트한테 할당된 퍼블릭 IP 주소가 있죠. 그걸 나트 IP 주소라고 표현했는데 그걸로 이제 대표 IP 주소가 되겠죠. 그걸로 바뀌고 또 포트 번호로 새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프라이빗 IP 주소를 퍼블릭 IP 주소 즉 나트 IP 주소로 트랜슬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그걸 테이블에서 이제 그 바꾼 그 정보들을 이제 그대로 보관하고 있죠. 나트 테이블을 내서.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다른 이제 리모트 클라이언트라 서버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리스폰드를 이제 하겠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데이터그램이 이제 도착했으면 그 데이터그램 받은 소스가 이제 목적지가 돼서 이제 어떤 리플라이를 하겠죠. 그때 이제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NAT IP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포트 번호가 되겠고.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도착했을 때 이 NAT에서 그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 테이블을 보고 그 소스 IP 주소, 목적지 주소 지금 목적지 주소로 이제 온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발송을 했던 소스 IP 주소라든가 포트 번호 그런 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페어를 트랜슬레이션 페어가 이제 테이블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트에 그 IP 주소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원래 그 테이블에 저장해 놓은 그 원래의 소스 IP 주소, 그 이제 프라이빗 IP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서 그러니까 IP 데이터그램의 주소 부분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리플레이스 해준다, 바꿔준다. 그것은 이제 나트 테이블에 있는 그 정보를 보고 바꿔준다. 그래서 나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나트가 동작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림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게 나트 테이블이 되겠어요. 자, 앞에 설명된 내용을 또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은 자, 1번 이 순서죠.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IP 주소, 소스, 그 다음에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은 이제 외부에 있는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80번이니까 어떤 HTTP 웹 서버에서 어떤 것을 이제 정보를 받으려고 웹사이트를 액세스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갈 때 여기서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3345 이 부분, 그 다음에 프라이빗 IP 주소 이 부분, 이것이 이제 공인된 퍼블릭 IP 주소 이 부분, 나트한테 대표로 이제 할당된 퍼블릭 IP 주소, 그 다음에 5001번으로 포트 번호도 바뀌었죠. 목적지는 이거 서버, 목적지는 그대로죠. 여기서. 자, 들어왔을 때 이제 서버가 이제 어떤 리스폰드를 하겠죠. 그랬을 때 그 데이터그램은 소스가 서버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는 원래 여기서 나갔던 소스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테이블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걸로 바꿔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뀐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표준,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레이어마다 어떤 역할이 있었고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여기에 몇 가지 그 찬반이 분분한 의견을 보면은 라우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레이어 3에서 동작을 해야 되죠. 레이어 3까지.
근데 이제 레이어 4 기능을, 포트는 이제 레이어 3에 있지 않죠. 포트는 이제 세그멘트 포맷에 있는 그런 필드죠. 레이어 4에 있는 필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부족하면은, 어드레스가 부족하니까 NAT라는 편법을 쓴 건데, 어드레스가 부족하면 IP 버전 6를 써야 되는데 왜 IP 버전 4 편법을 써서 쓰느냐, 그걸 활용하느냐. 그리고 엔드 투 엔드, 이건 이제 포트 넘버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렇게 3층에서 이렇게 다뤄야 될 그런 것이 아니죠. 4층의 거니까. 그건 어떤 우리가 프로토콜의 어떤 층마다의 어떤 역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조금 어떻게 어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트가 이제 쭉 이제 통과해서 지나갈 때, 네트, 이게 만약 이제 서버에 또 이게 서버가 어떤 프라이빗 주소를 가지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나트 뒤에 있는 서버를 접속하고자 했을 때 어떤 그런 이슈가 있죠. 또 고려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뒤에 또 이제 물론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 해결을 해서 이제 사용은 하지만 VoIP라든가 이런 P2P라든가 좀 이제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좌우지간 나트를 썼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옥신각신 할 만한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옥신각신 할 만한 그런 찬반 이론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P가 고갈된 마당에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이나 또 이렇게 어떤 기관이라든가 거기 그런 네트워크에서 또는 4G 또 5G 셀룰라망에서 우리가 나트를 이용해서 그나마 IP 버전 4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IP 버전 6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편법 방법을 제공해줬다. 그런 측면이 이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되겠죠. IP 버전 6 모티베이션 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IP 버전 4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미 2011년에 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얼로케이션이 끝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추가적인 또 동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40바이트 픽스트 랭스 헤더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베어리어블을 하죠. 비록 우리가 20바이트짜리를 쓰지만 우리가 3층을 네트워크 레이어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옵셔널한 필드를 넣으면은 이제 60바이트도 할 수 있는데, 이제 20바이트로 우리가 현재 IP 버전 4에서 많이 쓰지만 아예 옵셔널한 것 없이 그냥 픽스트 랭스로 헤더를 정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그래서 프로세싱 타임이라든가 포딩 하는데 속도 개선을 좀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렇게 망의 어떤 밴드위스에 대한 필요 요구라든가 사항이라든가 또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조금 그런 속도 측면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의 어떤 플로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데이터그램이 따로따로 이제 IP는 다 인디펜던트한 그런 개념이지만, 실제는 이제 이렇게 그 TCP도 그렇고 UDP도 그렇고 실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떤 하나의 흐름, 우리 어떤 스트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 조각들이지만 하나의 어떤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흐름, 스트림.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고려해보고, 그래서 표준으로 정한 IP 버전 6 헤더 포맷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버전 필드는 4비트인데 우리가 앞에서 IP 버전 4에서도 사용한 것처럼 버전 6니까 0110이 되겠어요. 자, 프라이어리티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트래픽 클래스 또는 앞에서 다른 IP 버전 4에 있는 필드처럼 타입 오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로 고려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프라이어티를 IP 데이터그램 간의 프라이어티를 예를 들면은 줄 때, 예를 들면은 메일 데이터그램보다는 VoIP 데이터그램이 더 이제 리얼타임으로 사용되는 그게 프라이어티가 더 높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레이블, 이거는 이제 어떤 스트림으로 이제 진행이 쭉 스트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스트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레이블을 이렇게 두어서 이 당시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데피니션은 없지만 지금 많은 응용들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또 밴드위스 리퀘어먼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레이블 가지고 구별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 필드로 그런 걸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일로드 랭스. 페일로드는 항시 앞에서부터 이제 텔레폰 스위칭, 전화 교환기에 사용된 전화 텔레폰 망에서의 그 용어가 되겠는데, 헤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길이, 헤더 부분이 이제 40바이트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페일로드 랭스가 되겠어요. 데이터 부분의 랭스다. 그 다음에 넥스트 헤더 필드는 여기 이제 8비트로 되어 있고, 헙 리밋도 8비트가 되겠는데, 넥스트 헤더는 이것 다음에 있는 헤더가 TCP를 여기에서 품고 있다면 TCP 헤더가 여기 있겠죠. 넥스트 헤더는 TCP가 되겠고, UDP를 페일로드 데이터 안에 UDP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UDP 헤더가 있겠죠, 이 안에. 그리고 넥스트 헤더는 그 데이터 헤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그 UDP냐 TCP냐.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옵셔널한 필드는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옵셔널한 데이터도 TCP UDP가 아니고 다른 옵셔널한 헤더도 여기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넥스트 헤더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옵셔널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40바이트 픽스트 헤더로 일반적으로는 쓴다. 그 다음 홈 리밋은 8비트로 앞에서 우리가 TTL, Time to Leave,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의 합은 한 라우터 통과할 때 그것이 하나의 라우터로 깡충깡충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이 값이 하나씩 디크리멘트 돼가죠. 그래서 0이 되면은 그 데이터그램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 라우터에서 이제 감소 마이너스 1씩 하는데 그게 값이 0이 됐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그램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자, 그 용도로 쓰는 TTL과 같은 거죠. 버전 4에서의 TTL, Time to Leave.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복잡한 필드들은 이제 없고, 단순하게 주소, 소스 주소, 목적지 주소, 여기 이제 128비트, 이거 8로 나누면 16바이트죠. 16바이트, 32죠. 2바이트, 여기가 32바이트에 얘가 4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8바이트죠. 이 두 개. 여기까지 32바이트. 8바이트 더하면 40바이트죠. 40바이트. 자, 그래서 이렇게 IP 버전 4의 데이터그램 포맷은 이렇게 돼 있다. 자, 금방 그 설명한 내용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플로우를 이제 구별할 때, 비록 그것이 잘 디파인 된 건 아니지만, priority, type of service, 트래픽 클래스를 구별할 때 쓰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IP 버전 4를 생각해 보면은 IP 버전 4에 대해서 4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이제 사라졌느냐? 이게 없느냐? 책섬이 없죠. 책섬 필드. 왜냐하면 책섬은 계산하는데 시간 걸리고 또 이게 계속 바뀌니까 매번 이제 바뀌는 걸 계산을 해주니까 책섬도 바뀌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에러를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속도를 계산했을 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책섬 필드는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4층에서 한번 고려도 하고 이것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에러 체킹을 하기 때문에, 또 2층에서도 이더넷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3층에서는 대신 빨리빨리 전달해주는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쓴 거죠. 스피드 프로세싱을 더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 어떤 프래그멘트가 생겼을 때 뭐 리어셈블리 나중에 또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시간을 잡아먹는 거고,
프로세싱 타임을 더디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 다 조금 복잡한 건 없애버린 거죠. 아예 처음부터 보낼 때 모든 망의 라우터들을 이렇게 그 사이즈,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사이즈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하고 리어셈블리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또 ID 필드, 그런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옵션이 여기 없어요. 옵셔널한 그 옵션 필드 있죠. 그것도 없애버렸다. 옵션을 한 것은 아까 넣는다면, 굳이 넣겠다고 한다면은 여기 넥스트 헤더의 필드가 그런 걸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재 이제 IP 버전 4 쓰고 있죠. 또 한편 IP 버전 6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스무스하게 마이그레이션, 트랜지션 돼야 될 건지,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전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을, 또 전 세계의 망을 고려한다면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어떤 깃발을 들고, 오늘부터는 IP 버전 6다. 어제까지는 IP 버전 4였지만 이렇게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혼합된 상태에서 스무스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터널링 방법이 되겠어요. 우리 자동차 터널 뭐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IP 버전 6 데이터그램이 IP 버전 4 데이터그램 속에 데이터로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버전 6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고 전달해주는 라우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불로 구현하기 전에는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IP 버전 4가 많으니까, IP 버전 4 데이터그램 포맷을 이해하니까, 안에 IP 버전 6를 인베디드 시켜서 이제 그걸 터널링이라고 한다. 보내는 걸 터널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IP 버전 6 데이터그램이죠. 자, 밖에 IP 버전 4. 이걸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IP 버전 4 라우터들이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P 버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IP 버전 4 헤더 필드, 소스 데스티네이션 필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IP 버전 4 페일로드가 있을 거고. 근데 IP 버전 6 데이터그램, 여기 헤더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IP 버전 6 40바이트 헤더 있고, 그 다음에 페일로드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째로 이 안에 넣어서 겉봉투를, IP 버전 4가 이해할 수 있는 겉봉투를 씌워서 보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IP 버전 6니까 이 주소도 IP 버전 6 헤더 필드, IP 버전 6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TCP, UDP, 펠로드 이 안에. 자, 터널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IP 버전 6 라우터가 있고, 이것도 IP 버전 6 라우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IP 버전 6 라우터. 자, 이 부분이 다 IP 버전 6니까, 다, 여기는 IP 버전 6 데이터그램이 이렇게만 가져도 이해를 하고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은 IP 버전 6를 이해를 못하니까, IP 버전 4 속에, 자, 이 IP 버전 4 속에 그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IP 버전 4 헤더를 다 이해하는 라우터들로만 이렇게 쭉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자, IP 버전 4 터널. 자, 여기서 이 양 끝단에 있는 이 IP 버전 4 터널에 있는 놈은, 끝단에 있는 그건 IP 버전 4를 이해해야겠죠. 또 한편으로 IP 버전 6도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IP 버전 6하고만 그것만 이해하는 라우터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것은 두 가지를, IP 버전 6, IP 버전 4를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는, 그 프로토콜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는 라우터가 되겠어요.
자, 이게 IP 버전 6 전달을 위한 터널링. 그렇게 이렇게 씌우는 거, 이런 건 인캡슐레이션이 되겠어요. 터널링. 자,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 다시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IP 버전 4 터널. 이놈이 이제 이 터널 양 끝단에 이제 IP 버전 6, IP 버전 4를 이해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라우터가 끝단에 있고, 그 안에는 전부 이제 IP 버전 4만 이렇게 있죠. 그런 라우터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IP 버전 6 헤더 필드, 플로우도 있고, 뭐 소스 어드레스 16비트, 여기는 이제 128비트죠. 데스티네이션에서 16바이트 128비트,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A에서 B로 IP 버전 6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씌우는 것이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 속에 이제 IP 버전 4 헤더를 겉봉투를 씌워서 소스는 B, 목적지는 E,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A에서 F는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F로 전달하는 건데, 그게 뭐 IP 버전 이제 6가 되겠는데, 그걸 이제 겉봉투에 이렇게 씌워서 IP 버전 4 겉봉투로 씌워서 B에서 C로, 여기 B에서 C로 전달하고, C에서 D로 가고, 여기서는 이제 C에서 D로, B에서 C, C에서 D로 이렇게 쭉쭉 전달이 되는데, 근데 그 실제 안에 내용물은 똑같죠. 플로우는 어떤 X라는 플로우고, 소스는 A,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F. 그건 변함이 없죠, AF. 그 다음에 이 IP 버전 4도 변함이 없죠. B에서 E로, B에서 E로. 중간에 어떤 걸 통과하더라도 상관없이 그걸 소스, 목적지, 주소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다 IP 버전 4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끝에서 이제 이놈이 해석을 하는 거죠. 겉봉투 이걸 가지고. 그걸 벗겨서 안에 내용을 봤더니 다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F까지 전달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IP 버전 6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주소 그대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IP 버전 4를 터널을 통과할 때 그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은 IP 버전 4 처음, 그 다음에 소스, 목적지, IP 버전 4의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그대로 이렇게 쭉 붙어서 간다는 것. 자, 그걸 특별히 여기서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P 버전 6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건지, 구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 정도 클라이언트 중에 약 30% 정도가 IP 버전 6로 이렇게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있고, 2021년 9월 21일 기준으로 이렇게 약 많을 때는 뭐 35% 이상도 되고, 적을 때는 뭐 30%에서 30, 뭐 2, 3% 정도 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베리에이션이. 2010년 쭉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최근의 자료를 또 보고 싶다면 여기 URL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되겠어요. 니스트,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연구기관인데, 연구를 지원해주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US 정부의 3분의 1 정도가 IP 버전 6가 이제 가능하다. US 정부 도메인들 약 3분의 1 정도 IPv6가 가능한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약 3분의 1 정도가 현재 IP 버전 6가 가능하게끔 이제 그런 마이그레이션 상태에 있다. 자, 이것을 채택하는데, IPv6를 채택하는데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하면 이제 속도가 더딘데, 왜 그런가? 90년대 이제 초부터 뭐 고려가 되고, 뭐 그 이후로 90년대 중반부터 고려하면 약 25년 정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디게.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뭐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 웹사이트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SNS, 구글 새로 등장한 뭐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아주 큰 회사로.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라든가, 또 뭐, 아마존 이런, 그런 데라든가, 굉장히 그런 뭐, 게임 회사라든가. 그런데 왜 이것은 그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 IP 버전 4에서 버전 6로 넘어가는 게 오래 걸리는가. 이것은 이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마치 집을 전체를 이렇게 하우스로 치면은 집 전체를 이제 뜯어서 고쳐버리는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 그것에 비하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집에 모델링을 겉에 어떤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거라든가 그런 새로운 디자인 하는 것처럼 좀 쉽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IP 버전 4에서 버전 6로 넘어가는 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